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20일 JTBC 아침에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 아침 주요 뉴스입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형사재판이 오늘 시작됩니다. 윤 대통령은 오후엔 헌법재판소에서 열리는 10차 탄핵 심판 변론에 나섭니다. 현재 탄핵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와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조지호 경찰청장이 증언합니다.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 심판이 어제 2시간 만에 끝났습니다. 내란 방조 혐의를 받고 있는 한 총리는 비상계엄에 사전 관여하지 않았다면서 대통령을 설득 못해 송구하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이 후임자가 정해지지 않은 헌법재판관의 임기를 6개월간 자동 연장하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여당은 즉각 법치 파괴라고 비판했고 야당은 재판 공백 방지를 위해서라고 맞섰습니다. 종전 협상 중인 미국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패싱을 넘어 노골적인 압박에 들어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독재자라고 불렀고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영토 침공 시도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12.3 내란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의 형사재판이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선 최초인데요. 윤 대통령은 형사재판과 함께 오후에 열리는 탄핵심판 변론까지 모두 직접 출석할 예정입니다. 임예은 기자입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의 첫 형사재판이 오늘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립니다. 12.3 내란 사태 이후 70여일 만입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앞서 지난달 26일 윤 대통령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현직 대통령이 피고인 신분으로 법정에 서는 건 헌정사상 최초입니다. 오늘 법정에선 첫 공판 준비 기일과 동시에 구속 취소 신문이 예정돼 있습니다. 정당한 구속 사유가 없다며 윤 대통령 측은 지난 4일 법원에 구속 취소를 청구한 바 있습니다. 애초 영장을 발부한 서울 서부지법이 관할 법원이 아니라며 불법이라 주장하고 또 서부지방법원에서 관할 위반해가면서 영장을 발부했던 그 원천적인 불법성과 검찰이 윤 대통령을 재판에 넘긴 시점 역시 이미 구속기한이 만료된 시점이라는 겁니다. 구속기간을 도과해서 구속 기소를 한 부분에 대해서 법원에 그 판단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속 취소 청구가 인용된다면 윤 대통령은 즉시 석방돼 관저로 돌아갈 수 있고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됩니다. 그런 만큼 윤 대통령이 법정에 나와 불법 구속의 부당성을 직접 설명할 것으로 보입니다. 윤 대통령은 이후 헌법재판소에서 열리는 탄핵 심판까지 참석할 예정입니다. 오후 3시에 열리는 탄핵 심판 10차 변론은 사실상 마지막 증인신문 자리입니다. 대통령의 체포지시 의혹과 직접 연관된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과 조지호 경찰청장이 출석을 예정해 탄핵 심판의 중대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윤 대통령 측은 형사재판과 탄핵 심판 모두 매우 중요한 일정이라며 진실을 규명하겠다는 의지가 확고하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JTBC 임예은입니다. 윤 대통령이 6차례 전화해 국회의원 체포를 닥달했다. 이렇게 검찰에 진술했던 조지호 경찰청장이 오늘 탄핵 심판 증인으로 나설 예정입니다. 조 청장은 현재 혈액암으로 투병 중인데 헌법재판소에 자진 출석 의사를 밝혔습니다. 김태형 기자입니다. 암 투병을 이유로 2차례 증인 신문에 불참한 조 청장에 대해 헌재는 조 청장 측이 자진 출석 의사를 내비쳐 증인 신문 방식을 어떻게 할지 변호인과 협의 중이라고 했습니다. 신문에 대미를 장식하게 될 조지호 경찰청장은 계엄 전후 윤 대통령으로부터 걸려온 6통의 전화 모두 국회의원 체포를 지시했다. 대통령이 굉장히 다급하다고 느꼈다고 검찰에 진술한 내란의 핵심 인물입니다. 피청구인은 직접적으로 국회에 들어가는 국회의원을 체포하라고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여러 차례 지시하였습니다. 국회 측은 조 청장의 검찰 진술 조서를 공개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조 청장, 국회에 들어가는 국회의원들 다 잡아 체포해 불법이야라고 하셨다고 적혀 있습니다. 여인영 사령관도 자신이 조지호 청장에게 전화를 하였고 체포자 명단을 불러주면서 위치 파악을 부탁한다고 했다는 점을 조사에서 진술하였습니다. 정치인 체포 지시 등을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는 윤 대통령에게 모두 불리한 증언들입니다. 한덕수 총리가 국무회의의 불법성을 증언하고 홍장원 전 차장의 체포 명단에 대해 일관된 진술을 한 뒤 마지막으로 조 청장이 수사기관에서 한 말과 같은 증언을 한다면
국헌 논란으로 인한 파면 사유가 더 명확해지게 됩니다. JTBC 김태영입니다. 윤 대통령은 줄곧 이 무장한 계엄군을 국회에 보낸 건 질서 유지를 위한 거였다는 논리를 펼치고 있습니다. 김용현 전 장관도 헌재의 탄핵 심판에 나와 윤 대통령의 주장에 그렇다고 동조했습니다. 하지만 김 전 장관은 헌재에서 윤 대통령을 마주하기 전 이뤄진 검찰 조사에선 질서 유지가 목적이라고 명확하게 지시 내린 적은 없다고 진술했습니다. 하예빈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달 열린 탄핵 심판 4차 변론기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계엄 당일 국회에 투입된 병력 규모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질서 유지를 언급했습니다. 본청의 질서 유지를 위해서 최초 투입된 특전사 병력은 280명이 맞습니다. 증인은 국회에 병력을 투입한 이유가 국회 봉쇄나 침투가 아닌 국회 질서 유지였고 따라서 처음부터 국회를 봉쇄할 계획은 없었죠?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예. 같은 날 윤석열 대통령도 비슷한 주장을 했습니다. 국회 독재가 이런 망국적 위기 상황의 주범이라는 차원에서 질서 유지와 그 상징성 측면에서 국회에 군을 투입했지 않습니까? 네. 하지만 김 전 장관이 검찰 조사에서는 이와 정반대의 진술을 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질서 유지 차원에서 빼낼 사람을 빼내라는 지시가 질서 유지 목적임을 명확히 밝힌 바가 없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한 겁니다. 김 전 장관은 그러면서 그걸 제가 잘못했다, 지시를 명확히 못 내린 것에 대한 불찰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간 수차례 병력 투입은 국회 봉쇄가 아닌 질서 유지가 목적이었다고 주장했는데 정작 검찰 조사에서는 그런 지시를 안 했다고 털어놓은 겁니다. 앞서 김 전 장관의 지시를 받았던 곽종근 전 특수전 사령관 역시 질서 유지 관련 지시는 듣지 못했다고 진술한 바 있습니다. 비상계엄 실시 중에는 질서 유지라는 말을 들어본 기억이 없습니다. JTBC 하예빈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측과 국민의힘은 연일 헌법재판소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특히 문영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을 집중 비난하고 있는데요. 국민의힘 의원들은 아예 문대행에 대한 탄핵안까지 발의하겠다고 나섰습니다. 박현주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대변인을 자처해온 인물 석동현 변호사가 변론을 앞두고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문영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선배 헌법재판관에 완장질을 했다고 쏘아붙였습니다. 윤 대통령 측 대리인이자 전직 헌법재판관인 조대현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조 변호사는 국회 측 대리인단이 조지호 경찰청장의 피의자 신문 조서를 공개하자 조서는 증거가 될 수 없다고 항의했지만 문 대행이 이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의 증거 결정은 이미 제4차 기일에 이루어졌습니다. 따라서 지금 이 신청을 하는 것이 기간을 놓친 게 아닌가. 문 대행이 우리법 연구회 소속 법관이란 점을 강조하며 정치 편향성도 문제 삼았습니다. 소장 대행으로서 현재 불공정하고 위법한 심판 절차를 진행하는 문영배 재판관 또한 우리법 부수입니다. 그러면서 또 변호인단 총사퇴를 얘기했습니다. 대리인단에서 말했던 중대 결심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여전히 그 점에 대한 생각을 갖고 있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국민의힘은 한술 더 떠 문 대행에 대한 탄핵까지 언급했습니다. 어제까지 78명의 의원님들이 문영배 헌재 재판관 탄핵 소추에 동의해 주셨고요. 재판관들에 대한 회피 촉구 그리고 인연 공세와 가짜 뉴스를 동원한 공격에 이어 아예 파면시키겠다는 주장을 대통령 탄핵 결론을 앞두고 공공연히 거론하고 있는 겁니다. JTBC 박현주입니다. 민주당이 후임자가 임명되지 못한 헌법재판관의 임기를 자동으로 연장하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문영배 헌재소장 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의 임기가 오는 4월에 끝난다는 점을 고려한 결정인데요. 국민의힘은 법치 파괴라고 비판에 나선 가운데 민주당은 재판 공백 방지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조민중 기자입니다. 민주당 복귀방 의원이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헌법재판관의 임기를 6개월간 자동 연장할 수 있도록 한 겁니다. 헌법재판관 공백으로 국민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하자는 취지입니다. 법안이 통과되면 오는 4월 18일 임기가 끝나는 문영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의 임기가 연장됩니다. 윤석열 대통령 등 탄핵 정국에서
재판관 공백을 막으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여당은 즉각 민주당의 법치 파괴라고 비판했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명한 현재의 문영배 대행 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꼼수라는 겁니다. 법안이 윤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가결되고 탄핵 심판이 시작한 뒤 발의된 점도 문제로 지적했습니다. 신동욱 수석 대변인은 입맛에 맞게 법까지 뜯어고치는 법치를 조롱한다며 절대 용납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실제 현행 헌법상 헌법재판관 임기가 규정돼 있는 만큼 법령을 통해 임기를 연장하는 것은 위헌 소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야당은 재판 공백 방지를 위한 당연한 조치라고 주장했습니다. 보기원 등은 현행법상 후임자가 임명되지 못해 재판관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며 이는 국민의 권리가 침해되는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현재 헌재는 9명 정원 중 8명의 재판관 체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보류했기 때문인데 법 개정 없이 오는 4월 문영배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의 임기가 만료되면 헌재 공백 사태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JTBC 조민주입니다. SK텔레콤이 SKCNC에 수백억 원어치의 가짜 일감을 몰아줬다는 의혹으로 국세청에 특별 세무조사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울지방국세청 조사 4국은 10년 전 SK와 SKCNC가 SK 주식회사로 합병하기 전 SK텔레콤이 SKCNC에 가짜 용역을 줬다는 의혹을 조사 중입니다. 국세청은 지난해 12월 중순에도 SK텔레콤을 현장 조사했는데요. SK텔레콤이 SKCNC에 5천억 원 이상의 IT 일감을 맡겼는데 이 가운데 수백억 원 규모가 가짜 일감이었다고 의심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SKCNC가 발행한 세금 계산서 일부도 부풀려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SK텔레콤은 SKCNC가 가공 용역을 발주한 사실이 없다고 해명하고 세무조사에서 성실히 소명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교황청이 폐렴으로 엿새째 입원 중인 프란치스코 교황의 증세가 점차 나아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교황청은 현지 시간 19일 교황의 상태가 안정적이고 혈액 검사에서도 염증 지표를 중심으로 조금씩 나아졌다고 발표했습니다. 올해 88세로 고령인 교황은 이달 초부터 기관지염에 시달리다 지난 14일 병원에 입원했는데요. 교황을 병문안 한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는 교황의 유머 감각이 여전했고 보통 때처럼 농담을 주고받았다며 국민을 대표해 쾌유를 기원한 마음을 전했다고 말했습니다. 교황의 모국인 아르헨티나에서는 건강 회복을 기원하는 미사가 열려 많은 신자들이 모여 기도를 하기도 했습니다. Bueno, por el Papa siempre tenemos la fe puesta en Dios, en Jesús y María, y se pide por él y se ora para que se haga la voluntad de Dios. Y obviamente nosotros pedimos que se sane, y ese es el pensamiento, digamos, y cuando toda la comunidad... 대대적인 재무장을 예고한 덴마크가 국방 예산 추가 편성과 함께 군 당국에 조속한 무기 조달을 지시했습니다. 메테 프레드릭센 덴마크 총리는 현지 시간 19일 올해와 내년 약 10조 원에 달하는 국방비를 추가 편성한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이번 증액으로 덴마크 국방비가 국내 총생산의 3%를 거뜬히 넘게 될 것이라고 했는데요. 이미 지난해 국방비를 10년간 총 약 38조 원을 증액한다는 계획을 세웠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프레드릭센 총리는 국방장관에게 무기를 사고 또 사라고 지시했는데요. 중요한 건 오직 스피드라며 최상의 무기를 구매할 수 없다면 차선책을 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결정에는 러시아의 위협에 더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덴마크 자치령인 그린란드를 편입하겠다는 의사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도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입니다. 한국 방산업계에도 나토 회원국을 대상으로 한 수출 확대 기회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양자 컴퓨터의 개발을 혁신적으로 앞당길 수 있는 위상 초전도체 칩이 등장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내부는 부도체, 외부는 전기가 흐르는 위상 초전도체를 적용한 최초의 양자 프로세서 마요라나 1을 공개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100만 큐비트 프로세서인 마요라나 1을 활용해 양자 컴퓨터를 개발하겠다며 수년 안에 완성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위상 초전도체는 물질의 3대 형태인 고체와 액체, 기체와는 다른 형태를 지닌 물질로 양자 홀 효과를 가능케 해 차세대 양자 컴퓨터 활용의 핵심 기술로 꼽힙니다.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심판 변론 절차가 마무리됐습니다. 헌재는 첫 기일에서 최후 진술까지 듣고 변론을 모두 종결했습니다. 한 총리는 대통령을 설득하지 못해 국민께 송구스럽다면서도 비상계엄에는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재승 기자입니다. 한덕수 총리는 먼저 대통령을 잘 보좌하지 못해 송구하다고 사과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국회 측이 주장하는 탄핵 소추 사유는 하나하나 반박했습니다. 계엄을 사전에 알지 못했고 내란을 동조하거나 묵인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국회가 제기한 내란 동조, 묵인, 방조 주장에 대하여 저는 대통령님이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사전에 알지 못하였고 대통령이 다시 생각하시도록 최선을 다해 설득하였으며 군 동원에도 일체 관여한 사실이 없음을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반면 국회 측은 한 총리가 윤 대통령의 불법 계엄을 묵인 방조했다며 헌재가 파면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내란 행위가 전개되는 엄중한 상황을 그저 멀뚱멀뚱 지켜보기만 했다는 의혹으로 보자면 내란 행위를 사실상 묵인 방조하였습니다.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도 쟁점이 됐습니다. 국회 측은 여야 합의가 필요하다는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지만 한 총리는 국론 분열을 심화시킬 우려가 컸던 상황에서 숙고할 시간이 필요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헌재는 첫 기일 만에 증거 채택과 조사, 최후 진술까지 모두 거쳐 변론을 종결했습니다. 앞서 한 총리 측은 윤 대통령 탄핵 심판보다 우선에 심리 결정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는데 비상계엄과 관련한 쟁점이 겹칠 수 있는 만큼 선고 시기가 맞물릴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JTBC 이재승입니다. 종전 협상을 직거래 중인 미국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패싱을 넘어 노골적인 압박에 들어갔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독재자라고 부르며 인위적인 정권 교체까지 시사했고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종전 협상 와중에도 영토 침공 시도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워싱턴 정강현 특파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러시아가 일으킨 전쟁의 책임을 돌연 우크라이나에 돌렸습니다. 인위적인 정권 교체 가능성까지 거론했습니다. 미군 주둔을 대가로 히트루 지분 절반을 요구했지만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단칼에 거절하자 압박 수위를 한층 더 높인 걸로 보입니다. 그간 미국에 협조적이었던 젤렌스키도 트럼프를 작심 비판했습니다. Якщо хтось хоче мене поміняти прямо зараз, то прямо зараз ніяк не вийде. На жаль, живе в цьому дезінформаційному просторі. 이에 트럼프는 젤렌스키를 독재자라고 부르면서 서두르지 않으면 나라를 잃을 것이라고 노골적인 경고장을 날렸습니다. 이런 가운데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를 배제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Соединенные Штаты исходят из того, что переговорный процесс будет происходить при участии и России, и Украины. 하지만 언제 어떻게가 빠져 있습니다. 게다가 푸틴은 오늘 러시아군이 쿠르스크 국경을 넘어 우크라이나 영토에 진입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지만 종전 협상 와중에도 러시아의 영토 침공은 계속되는 양상입니다. 미국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패싱한 데 이어 정치적 군사적인 압박을 동시에 가하면서 종전 협상을 바라보는 국제사회의 시선도 더 차가워지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JTBC 정강현입니다.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와 이스라엘의 가자 지구 2단계 휴전 협상이 시작됐습니다. 하마스는 이스라엘군의 완전 철군을 요구하며 석방할 수 있는 인질 명단을 공개했는데 이스라엘 폭격으로 인질이 숨졌다고 밝히면서 휴전 협상이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홍지은 특파원입니다. 겁에 질린 여성이 아이들을 꼭 끌어안고 있습니다. 지난 2023년 10월 하마스가 가자지구 인근에서 납치한 비바스 가족입니다. 첫째 아들은 4살, 둘째 아들은 생후 10개월로 이스라엘인 인질 중 최연소였습니다. כפיר, ילד חמוד, קטן, ג'ינג'י ואהוב. אני רוצה לאחל לך יום הולדת שמח. ואני מאוד מאוד מקווה שתגיע היום הביתה ונוכל לתת לך את כל המתנות ולחבק אותך ולאהוב אותך כמו שמגיע לך. 이들은 결국 시신으로 돌아오게 됐습니다. 하마스는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완전 철군을 요구하며 납치한 인질을 모두 넘기겠다고 제안했습니다. 그러면서 먼저 생존자 6명과 시신 4구를 넘기기로 했습니다.
인계될 시신 명단에는 이스라엘 평화운동가 오데드 리프시츠도 포함됐습니다. It's part of the cruelty of it. I mean, how can you take a 83-year-old man hostage? But since then we have no news. 하마스는 이들이 이스라엘의 폭격으로 숨졌다며 사망 책임을 이스라엘로 돌렸습니다.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애도를 표하며 이런 일이 일어나선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כי פה רואים מול מי יש לנו עסק, עם מה יש לנו עסק, עם איזה מפלצות. אנחנו עוד אוהבים, אנחנו כואבים, אבל אנחנו גם נחושים להבטיח שדבר כזה לא יקרה יותר. 하마스는 가자 지구에서의 추방과 무장 해제 역시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는 전쟁 초부터 이스라엘과 대립해온 사안인데다 가자 장악을 구상 중인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도 충돌하면서 휴전 합의가 이루어질지 미지수입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JTBC 홍지은입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추위의 기사가 갈수록 강해지고 있습니다. 강원과 경북에는 한파 경보가 내려진 가운데 오늘 아침 영하 10도를 밑도는 곳이 많습니다. 낮에도 서울 2도, 철원 1도 등 평년 기온을 크게 밑돌며 춥겠습니다. 이번 추위는 주말까지 길게 이어진 뒤 다음 주 월요일부터 점차 누그러지겠습니다. JTBC 아침엔을 마칩니다. 내일도 7시 반에 아침을 열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